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의 팀장 구해줄 빌딩의 안소영. 세임 세무에게 김승규 세무사입니다. 돈을 아끼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오늘은 절세 관련돼서 전문가분을 모셨거든요.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임 세무에게 김승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중개법인 관련해서 투자 자문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법인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실지 개인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실지에 대해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똑똑하게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간혹 이거 세금 안 내는 거 아니냐, 탈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탈세 아니잖아요. 네, 탈세하면 큰일 나고요. 제 밥줄이기 때문에 건물 매매할 때 개인과 법인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요?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법인으로 투자하실 때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율이 낮다는 거. 개인은 종합소득세율이 6에서 45%,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거기에 플러스 10%가 더 붙게 되는 거고요. 법인 세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9에서 24%로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거의 뭐 반 같아요. 최대율만 보면. 네, 최대율만 그쵸? 보면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법인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거는 딱 잘라서 법인이 좋다, 개인이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파헤치기만 해도 항상 개인은 좀 편차가 크니까 법인으로 봤을 때 대출이 많이 나온다. 어떤가요? 실제로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확연히 대출이 법인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법인이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있고 LTV를 기준으로 하니까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건데 개인 대 법인으로 보면은 법인이 훨씬 대출이 좀 쉽고 많이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상담해 주시고 진행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과 법인 이 둘 중에 대출을 어떤 쪽으로 더 많이 하시나요? 법인이 거의 반 이상, 현금 보유량이 좀 많으신 분들, 한 번 투자하시고 그냥 보유하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개인으로 하시죠. 요즘에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가족법인을 맞아요.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증여를 하실 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하시려는 그런 문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가족법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가족법인이라는 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요. 가족분들끼리 같이 주주 구성을 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를 그냥 통상 가족법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출산이 막 된 네. 아이예요. 네. 그거 할 수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저희 나라는 양도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개인이나 법인이냐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로 보면 될까요? 우선은 양도했을 때 법인세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로만 과세가 됩니다. 9에서 24%. 네. 그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시는 거고요. 네. 표현은 양도세라는 표현은 아니고 법인이 시세차익에 얻은 것에 대해서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시는 거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매도하셨을 때 납부하시는 세금이고 이 세율도 마찬가지로 6에서 45% 개인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거기다가 소득에 따라서 아까 10%까지 더 부과될 수 있다고 하신 거죠? 소득에 따라서 10% 부과되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최고 세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5%인데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으면서 49.5%예요. 절반인 거잖아요. 그럼 100억이면은 여러분 50억이면은 이거 과밀억제구역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 그러면 수도권인데 아닌 지역 어디 있어요? 용인, 네. 김포, 그리고 남양주. 용인 좋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법인이 과밀억제 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득하실 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세율이 높은 대신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한 만큼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보다는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법인은 장기 보유를 해도 그 혜택을 못 받아요? 네,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는 어느 정도나 보유해야 장기 보유했다고 쳐줘요? 최소 3년 보유하셔야 되고요. 3년? 네, 최대 15년까지 30% 장기 보유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통 15년 보유하시면은 양도 차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30% 공제 받고 최고 세율 되는 거가 대부분이라서 30% 공제 안 받고 법인세 과세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챙기려다가 오히려 딴 데서 더 살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같으세요? 여러 번 건물 투자를 해서 현금화를 많이 늘려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투자를 하셔서 한 3번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명으로 대출 거의 없이 매입을 하셔서 자식들한테 나중에 물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는 경우 월등히 많습니다. 법인으로 하셨을 때 장점은 뭐가 있냐면 그 배당을 받으실 때 배당의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산을 해서 법인을 없애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 잉여금에 대해서 천천히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고 해도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가 되면서 충분히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확 받으면 네. 많이 내야 되니까 천천히 야금야금 받는 이런 방법들도 있네요. 그럼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세율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법인세는 9에서 24% 과세가 되는 거고요. 네. 개인은 종합소득세율 6에서 45%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 법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주택이 껴있는 건물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네, 건물 너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네. 이거를 바꿔줄 수는 없대, 용도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껴온 거를 내가 사야 돼. 그럴 때 주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네. 많이 나나요? 보유주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가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1에서 3%의 취득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근생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중과세에 대해서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4.6%에서 13.4%라는 건 거의 3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이 껴있는 상가주택을 매수하신다는 거는 잘 조절을 해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건물 꼭 살 거다. 그러면 주택이 껴있는 만큼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많으셔야 되고, 그리고 취득할 때 취득세가 3배가 되잖아요. 네. 그거를 매매가에 녹여보세요. 그런 다음에 평당가를 다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살만한 가치가 싸다, 있다, 이러면? 그러면 매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역삼동, 논현동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법인으로 매수하실 때 취득세 조금 더 내더라도 평당가가 괜찮으면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것보다 수익이 날 것 같으면 하실 법하다. 마지막으로요, 법인 매수 시에 네.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법인으로 주택 있는 건물을 취득하실 때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취득하신 다음에 용도 변경을 꼭 해주셔야만 종부세를 피하실 수가 있어서 종부세의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주택이었다라고 한다면 6월 2일 날 근생으로 용도 변경에도 종부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시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다달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시면 법인을 설립을 하셔서 3-4번 계속 투자해서 매각 차익을 남기고 또 투자하셔서 또 남기고 이래서 돈의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추천드리고, 근데 내가 만약에 당장에 수익이 없고 요게 가진 전 재산인데 이거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굳이 여러 번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위험성도 따르고 개인으로 매수하셔서 좀 오랜 기간 두고 매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상속이나 증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다른 법인도 그렇고 무조건 법인으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법인이 유리한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법인으로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만 비교를 한다면 법인이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돈을 내가 가져오려면 배당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종합소득세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법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양도소득세로 깔끔하게 한 번 내고 정리하고 싶다라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법인이라는 거는 개인하고 별개로 나와 다른 법으로 인정되는 인격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법인이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의가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내 소득과 법인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양도소득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과 개인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이제 배당받아서 또는 급여로 해서 내 소득으로 다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종합소득세가 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투자를 여러 번 하고 난 다음에 법인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네. 청산을 할 때 배당세라는 게 네. 있잖아요. 그게 저는 15.4%로 알고 네.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배당을 받을 때 15.4%의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배당을 받게 되면은 그 역시도 종합과세가 돼서 6에서 45%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몇 퍼센트라도 조금 내가 절세하겠다, 네. 좀 번거로워도 네, 맞습니다. 그때 법인을 하실 수도 네. 있고, 나는 그래도 현금 보유가 좀
있고 자산이 있어서 아유 귀찮아 그냥 한 번에 나 조금 더 내더라도 그냥 편하게 가겠어 하면은 그렇게 가실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꼬마 빌딩 투자할 때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보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들 댓글 달아주면 또 모시고 2탄으로 저희가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건물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분별하는 게 잘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매수하시고 나서 신축이 맞을까? 리모델링이 맞을까? 고민과 선택의 그 기로에서 헤매시잖아요. 제 옆에 전문가분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는 프로젝트를 건물 매수부터 밸류업, 매각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희가 매일 한두 분씩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하면 네. 1년에 250분, 300분 정도로 상담을 해요. 네. 갖고 계신 분이 리모델링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신축 의뢰를 주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매수 검토가 많으세요. 검토 의뢰를 하시는 건물이 좋다 나쁘다 네. 상담하면서 1시간 내에 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가세요. 1시간 동안 제가 상담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배우셔서 좋은 물건을 갖고 오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감 갖고 아예 그냥 건물을 좀 골라드리겠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왜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프로세스가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저희 따라오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이게 왜 좋은지, 왜 전망이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엑시트까지 네. 뭐 갖고 가셔도 좋고요. 이거 설계도서가 나오면 타 업체에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드릴 거고요. 네. 다른 데보다 이윤이 없고 원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증명까지. 검증하고 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을 가끔 올려드리는데 네. 영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숨겨진 매물들이 있거든요. 있죠.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매가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드리고 밸류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재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금액까지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신다면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공정률 건폐 막 혜택본 건물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밸류업을 수 있는 이런 건물들 중심으로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네.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모를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물 네. 이런 건물을 저희가 찾아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은행 센터장님, 지점장님 도움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세금은 탈세가 아니잖아요. 네. 절세 방안, 세무사님, 법무사님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입을 하시고 밸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재매각까지 전체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시공조화에서 밸류업을 해주시면 구해줘 공실팀에서 임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 임대가 나아지면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건물 관리도 구해줘 공실팀에서 도와드릴 거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건물에 대한 AS도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근데 AS는 뭐 저희 회사 망하기까지 해드릴게요. 이 전까지. 네. 재매각은 이제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가 남아 있잖아요. 네. 구해줘 빌딩에 계시는 세무사님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끝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